이제 3학년 2학기 거 세포 분열을 하는 겁니다. 셀 디비전 영어로. 야, 근데 이거 세포가 왜 분열하느냐? 세포가 분열하는 까닭. 자, 일단 한 개가 분열하면 두 개가 돼요. 두 개가 한 개씩 분열하면 또 네 개가 되고, 그러니까 한 개가 분열하면 두 개, 또 분열하면 4개, 또 분열하면 8개, 또 분열하면 286, 16개, 또 분열하면 32개, 또 분열하면 64개, 이런 식으로 증가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세포 수가 늘어나죠. 이게 바로 생장입니다. 생장은 크기가 커지는 것도 생장이지만은 발달하는 것도 생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키가 커지고 있죠, 그죠? 세포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키가 커지는 거는 세포의 크기가 커서, 생장은 세포의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몸집이 큰 생물은 몸집이 작은 생물보다 세포수가 더 많습니다. 세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나나 범선아 세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세포수가 좀 더 적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왜 분열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까닭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거죠. 요 보세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를,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죠. 이거 어떻게 했는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를 어떻게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디 있냐면 세포가 클수록, 세포가 커지면은 부피도 커지고 표면적도 커져. 보세요. 세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으면 표면적도 증가하죠. 부피도 증가합니다. 근데 이 비율을 내볼게요. 얘를 분모를 삼고 얘를 분자로 삼았어요. 근데 우린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표면적은요, 여기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부피는요, 이 먹여 살릴 식구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먹여 살릴 식구수도 증가하고, 물질 교환,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행위. 요것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거의 8배를 증가한다는데, 여기 8을 곱해봐요. 6, 8, 48인데 24밖에 증가 못했죠.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것보다 부피 표면적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게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포의 크기가 계속 크면 클수록 이 굶어 죽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세포 전체 세포가 죽어버려. 왜 그러냐면 세포는 생명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그게 없어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 클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습니다. 작아지는지 커지는지 잘 봐야 됩니다.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물질 교환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커지면 그 수를 늘려서 다시 조그맣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정도 커지면 다시 조그맣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세포 표면을 통해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는 사실, 세포 표면을 통해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도 커지고 부피도 커지는데 그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데 그것도 비율이 어느 부위를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작아요.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세포 표면을 통한 물질 교환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면은 덩치를 줄이는 게 낫습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느냐? 16페이지로 갑니다. 세포의 표면과 부피 사이의 관계. 우무 조각이, 우무가 뭔 줄 아니? 몰라?
묵사발 먹어봤습니까? 묵. 여름에 그 시원 얼음 동동 김치 넣어가지고 김가루 뿌려가지고 참기름 차기해서 그 도토리 묵 이래가지고 도토리 묵은 색깔이 조금 이렇게 진한데 그죠? 우무는 상당히 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식품으로 묵살이 나오는 거 보세요. 국수를 안 먹고 묵을 국수처럼 먹는 거. 그겁니다. 투명합니다. 색깔이. 그걸 이렇게 잘라요. 청포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포묵. 배고파 죽겠네. 요거를 어느 정도 잘라서 이렇게 담굽니다. 이게 색용식소에 2cm짜리 정육면체 아니면 좀 더 크게 잘라가지고 이게 담굽니다. 담그면 여러분들 저기 복사한 친구들은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색이 침투를 했어요. 빗금 치는 부분에 이렇게 색용식이 침투를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색이 침투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큰 우무 조각보다 작은 우무 조각 두 개가 이게 요거하고 보면 부피는 같아요. 요 두 개 부피하고 요 한 개 부피는 같아요. 근데 이거 분열을 하지 않은 세포고 얘는 분열해서 두 개로 나눠서 세포예요. 큰 우무 조각보다 작은 우무 조각 두 개가 식용세포에 물든 면적이 더 많은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든 면적이 있거든. 요게 이 면적이 여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것만큼 더 있으니까요. 얘 중간에 뭐가 없잖아요. 얘는 이게 물질 교환이 유리하다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 큰 우무 조각을 작은 우무 조각 두 개로 자르면 잘린 면만큼 표면적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큰 우무 조각의 부피는 작은 우무 두 개의 전체 부피하고 전체 부피는 같습니다. 근데 큰 우무 조각의 표면적은 작은 우무 조각의 표면적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 표면적. 그래서 우무 조각을 세포로 비교를 하면 그리고 식용색소를 영양소로 가면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작아져서 영양소 흡수하는 데 불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앞에서 한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놓은 거 보겠습니다. 물질 교환은 세포 표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 교환은 뭐야 점수는 나오니? 물질 교환은 세포 표면을 통해 일어나므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키가 어떻게 해야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냐면 커야 되죠. 작으면 안 됩니다. 표면적인 비가 훨씬 더 크게 나와야 돼요. 부피에 대해서. 따라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해서 세포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도 실험한다고 나와있죠. 이거는 덩치가 큰 거, 덩치가 작은 거. 이거는 침투하지 못한 부분이 여기 있죠. 요 속이 아직 침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만 여기는 다 침투해 버렸습니다. 색소가. 그래서 세포가 클수록 필요한 물질이 세포 중심까지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계속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세대 때는 많이 잘 못 먹었으니까 키가 못 큰 거예요. 나라고 해서 180, 190 못 될 수가 있겠니?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으면 키가 그렇게 됐지. 선생님 커도 우리 세대에서는 그렇게 작은 편에 안 했어요. 물론 큰 애들도 많았지만 원래 좀 작은 애. 그래서 고기를 상당히 못 먹었었거든요. 우리 때는. 나는 특히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고기 먹으라고 주면은 못 먹겠더라고. 이게 먹는 버릇이 안 돼서. 먹어본 놈이 안다고. 그것도 고기도. 우리 땐 최고의 간식이 뭐였냐면 간식이라는 것보다 졸업식이다 큰 거 있으면은 짜장면이에요. 네. 선생님 그때 홍콩 A형인가 B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요때도 걸렸지만은 선생님 초등학교 때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고 나 죽는 줄 알았거든. 일어나면 머리가 빠개질 듯 부서질 듯이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그때 학생들 많이 죽고 그랬었을 때요. 코로나 뭐 이런 것처럼. 니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짜장면 그러니까 그때는 짜장면을 배달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 냄비를 들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받아온. 그래서 내가 그거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우무 조각 두 개가 큰 우무 조각보다 식용세포를 물던 면적이 더 크다. 이 맞죠? 작은 우무 조각 두 개는 큰 우무 조각보다 부피와 표면적 모두 크다. 아니죠. 작은데 어떻게 큽니까? 두 개는 부피는 같죠. 근데 표면적은 크죠. 그래서 틀린 거죠. 두 개니까 이게 작은 우무 조각 두 개가 큰 우무 조각보다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크다. 요거는 맞죠. 오른쪽 그림은 각각 한 변에 1cm인 정육면체와 2cm인 정육면체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의 표면적 부피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cm 세제곱이고 이거 갑니다. 나는 뭐죠? 여기는 8cm 세제곱이죠. 그죠? 표면적 여기 면적이 1인데 몇 개가 있니? 말이 6면체지 그치? 그리고 6을 곱해주면 되지. 6제곱센티미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2 곱하기니까 4잖아요. 한 면이 4, 6, 24 24제곱센티미터죠. 그죠?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제곱하고 센티미터 다 떨어지는데 이거는 세제곱만 떨어지죠. 지수 다 배웠지. 이거 다 떨어지는데 이거 세제곱만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거는 6이고 여기는 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센티미터 1이 생략됐지. 하여튼 숫자만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거는 48, 32, 28, 16, 24. 자, 24는 소인수 분해해 보면은 4, 6, 24지, 그지?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세제곱이네. 왜냐면 이건 2 곱하기 3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지, 그지?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야. 8은 2의 세제곱이지, 그지? 날아가고 3이네요. 더 작죠, 여기가. 여기 2의 제곱이지, 그지? 요거는 2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들어왔죠? 그죠? 소인수분해 할 줄 알죠? 이거 어디서 배웠니?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이게 날아가지고 3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니 이제 38, 24. 그럼 약분 왜 38, 24 하면 될걸? 세포가 커질 때 문제점을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 물질 교환을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세포가 커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지므로 어느 정도 불리해진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문제점이지. 그래서 덩치를 무한히 키울 수가 없지. 자, 그럼 다시 10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선생님 이게 중요했군요. 이게 옛날에 연세대학교 한 6년 7년 전에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논술 문제로. 자, 갑자기 염색체가 나왔습니다. 자, 앱을 어테이프트 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염색체, 채자는 몸체자입니다. 염색이 왜 붙냐고요?
염색약에 의해서 염색되는 놈이 바로 요 놈이기 때문에 염색체라고 그럽니다. 크로모좀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얘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염색체가요. 이게 염색체는 쉽게 보이는 놈이 아닙니다. 평소 때는 안 보입니다. 평소에는 염색사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세포 분열 시작할 때 염색사가 꼬여서 염색체가 됩니다. 비로소 된다고. 그러다가 세포 분열이 끝나면 다시 염색사로 돌아갑니다. 사자는 실사자입니다. 실사. 크로매틴 파이버라고 그래요. 영어는 크로매틴 파이버. 이거는 크로모좀. 근데 그러니까 염색사와 염색체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꼬이고 또 꼬여서 영어로는 슈퍼코일드라고 그래요. 슈퍼코일드. 코일 앤드 코일. 꼬이고 또 꼬여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염색체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꼬여 있는지. 이게 염색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염색사라 그럽니다. 여기 염색사. 이게 빨간 거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염색사. 이게 꼬이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염색사는 DNA와 단백질이 엉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염색사는요, DNA와 단백질이 서로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단백질 이름도 알아두세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1, 히스톤 2, 히스톤 2는 히스톤 A, 히스톤 B로 갈라지고 히스톤 A1, 히스톤 A2, 히스톤 B1, 히스톤 B2 이렇게 또 갈라집니다. 여기 이제 염색사입니다. 크로매틴 파이버. 이게 꼬이면 어떻게 된다고? 꽃자 이렇게 해서 꼬꼬대가 아닙니다. 꼬이면 어떻게 된다고? 염색체가 됩니다. 염색체는요 아주 특별한 형태, 특별할 때만 나타나. 이사 갈 때 짐 싸는 형태예요. 세포 분열할 때만 나타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 속에 염색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우리 보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염색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상당히 그래요. 얘는 현미경으로 하면 보여요. 얘는 원래는 세포 분열할 때만 나타나는 놈입니다. 이게 염색체는. 이 DNA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Double stranded helix structure라고 그래. 영어로 double. 야, 씨, 영어 된다 오늘. stranded helix structure.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 거. 이중 나선 구조. 보세요. 나선 구조라고 하는 건 이렇게 꼬인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꼬인 상태를. 이렇게 이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DNA예요. 디옥실리보뉴클릭 애시드의 약자입니다. 너무 길어서 이렇게 약자로 쓰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한국말이 없어요. 그래서 약자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 초록색으로 생긴 게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거든요. 요 히스톤 단백질 대충 한 6, 7, 8개를 뭉쳐가지고
염주알 깨듯이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너무 멀어지니까 한 가닥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게 두 바퀴 반 정도 감고 지나가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반복 구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데 그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튼 이 반복 구조가 되어 있는 염주알 구조입니다. 염주알처럼 생겨 있는 이런 실패 말아놓은 이런 구조들을 염색사라 그럽니다. 염주알 구조가 모인 형태를 뭐라 그래? 염색사라 그래요. 보통은 요 염색사로 존재합니다. 보통은. 예. 전번에 그 하시던 거 있었지, 그지? 예, 계속 하시면 됩니다. 프로테인. 이 유전 물질이 뭐냐? 지네틱 머티리얼. 영어로는 지네틱 머티리얼. 유전 물질이 바로 DNA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유전 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게 염색체거든요.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게 염색체거든요.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학생들이 와가지고요. 오늘 그 학생 2명이 안 와가지고 하나는 그 운동하러 가셨고요. 지금 시간표가 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또 한 명은 저기 교회 수련회 갔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오늘 조금 정리한다고 책도 안 가져오고 막 이래가지고 복사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네. 책 가져와라. 자, 숙제는 어디까지인 줄 아시겠죠? 1권에 배운데 단어 평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맨 뒤에 나오는 뭐 과학자의 삶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건 안 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